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떠나는 이유요? 일이 힘들어서만은 아니에요. 더 불편한 이유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받던 특별 대우가 회사 문을 통과하는 순간 끝났기 때문이에요. 어제까지는 영어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한국어 조금만 하면은 와 진짜 잘한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박수를 안 쳐줘요. 영어도 기본이고 한국어도 기본이고 맡은 일은 끝내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때 처음 알게 되죠. 내가 대단했던 거 아니라 외국인이어서 대단해 보였던 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 장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한 외국인 친구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집도 제공받고 월급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헨리야, 나는 이런 일 하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야.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영어도 원어민이니까 대기업도 나를 원할 거야. 처음에는 저도 응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어로 해외에 한 번 해본 적도 없었고 한국어 이메일도 제대로 못 썼어요. 회사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한국 직원들이 자기에게 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회사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회사를 바꾸러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 친구는 작은 한국 회사에 먼저 들어갔어요. 전날에는 뭐 정장을 입고 사원 중 사진을 올렸어요. 헨리야, 드디어 진짜 한국 사회에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진짜 한국 사회는 사원 중 사진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됐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료를 찾아봐야 하고 정리되지 않은 지시도 이해해야 하고 해외에서 놓친 단어가 있어도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고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회사는 결과를 기다려요. 첫 주가 지나고 메시지가 왔어요, 저한테. 헨리야, 왜 아무도 내 의견을 진지하게 안 들어줘? 제가 물어봐가지고, 야, 무슨 의견을 냈는데? 한국 시장용 제품 회의에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기준 방식에 문제가 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국에서는 다르다고 말만 한 거예요. 본인은 국제적인 시각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사람들은 근거 없는 한 문장을 들은 거죠.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은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점은 실력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는 야근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세 번째 주는 상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주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나서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시 영어로 가르치러 갔어요. 문제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떠나는 이유를 끝까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한국어가 부족했어, 내가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헨리야, 한국 회사는 외국인을 싫어해, 한국은 너무 폐쇄적이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여기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잘못해요. 헨리야, 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영어만 가르쳐요? 왜 한국 회사에서는 외국인이 별로 없어요? 질문을 바꿔야 해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직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을까요?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사회 경쟁 방식은 배우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높은 월급은 원하면서 한국인들이 그 자리에 갖기 위해 쏟은 시간과 공부는 건너뛰려고 할까요?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영어 점수, 자격증, 인턴, 면접을 거져요. 회사에서 쓰는 말도 학교 한국어와 완전히 달라요. 보고서 한 줄에도 맥락 있고 같은 내에도 진짜 동의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은 한국어 시험 점수가 조금 나오고 술자리 대화가 된다는 이유로 자기가 바로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착각을 했어요.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친구들이랑 농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국어를 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발음 좋다고 칭찬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과 관련된 해외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조용해진 적이 있었어요. 단어가 들리는데 의도가 안 들렸어요.
모두가 같은 문장을 듣고 다음 행동을 알고 있었는데 저만 머릿속에서는 번역하고 있었어요. 대회가 끝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기 할 일을 정리했는데 저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물어봐야 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진짜 쨍삐했어요. 그런데 그 쨍삐함이 비루했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어 한마디만 하면 주변에서 너무 잘한다고 해줘요. 그건 진절이에요. 하지만 진절을 병가로 착각하면 위험해요. 회사는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봐요. 내가 외국인인지 한국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이 맡기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충격받은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영어가 더 이상 왕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은 영어가 돈이 되고 뭐 집이 되고 직업이 돼요. 그러다가 저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해요. 사실은 시장이 원하는 언어와 여건을 가진 건데 그걸 자기 전제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영어만으로 부족해요. 영어가 잘하는 한국 직원도 많고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도 진짜 많고 업계 경험이 있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는 잠깐만 나는 영어를 해요. 그거 뭐 강점이 아니라 출발선일 수도 있죠. 근데 외국인이 회사에서 처음 만나는 공부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 희귀하지 않구나. 나보다 한국어도 영어도 일도 잘하는 한국인 바로 옆에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두 가지 같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배우기 시작해요. 뭐 해외에서 모르는 변을 적고 퇴근한 뒤에 찾아보고 작은 일부터 신뢰를 쌓아요. 자기 나라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기 전에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먼저 물어봐요. 그런 외국인은 시간이 걸려도 살아남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공격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문화를 비효율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못 따라가는 속도를 그냥 특성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얻지 못한 신뢰를 자빌레라고 불러요. 물론 한국 회사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야근도 있고 위계가 너무 강한 것도 있고 외국인을 뭐 장식처럼 뽑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어요. 아니면 비자 때문에 부당한 조건을 뭐 잠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건 비판해야 되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실패를 한국 회사 문화 하나로 설명하면은 자기 자신이 사라져요. 회사가 나빴을 수도 있고 뭐 동시에 내가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는 같이 중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겠대요.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좋은 회사 이름, 유명한 학교, 부모님의 지원, 외모, 영어, 발로와 직함, 인맥이 잠깐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 안에서 오래 버티게 하는 건 결국 실력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서 빨리 떠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면은 한국이 너무 달라서만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살다가 평범한 신입으로 내려오는 건 견디기 너무 어려워거든요. 영어 선생님일 때 모두가 그 사람의 언어를 필요로 했어요. 뭐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조직의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맞춰줬어요. 이제는 자기가 한국 사람들의 속도와 기준을 맞춰야 해요. 이전에는 실수에도 문화 차이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실수가 비용이 돼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한국이 나를 계속 특별 대우해 주길 기대하면 안 돼요. 한국어를 배웠다는 사실로 박수받는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한국어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일을 끝내고 신뢰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외국인이 내가 더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필요한 사람인지 증명을 해야 돼요. 한국 회사도 외국인을 뭐 영어 번역기처럼만 주면 안 돼요. 하지만 외국인도 솔직히 해줘야 해요. 글로벌 인재는 외국 여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해서 다른 방식 속에서도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몇 달의 한국어 공부가 아니라 실패와 수중, 장비함과 반복이 필요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도움과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진저를 평생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사회가 나를 받아줬다면은 나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한국을 짐작하는 게 중정이 아니라 한국에서 비련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중정하는 거예요. 결국 회사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외국인은 한국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 발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특별 대우가 끝나는 뒤에도 배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장 빨리 떠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가 부족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 준비가 부족한데도 자기가 차별받았다고만 믿는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떠나는 이유는 한국이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사회가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은 순간에도 내가 계속 가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야 해요. 그걸 증명하지 못한 채 나를 탓하는 건 너무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건 거울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이 나를 몰라본 게 아니라 아직 내가 한국에서 필요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요.